근로자 보수 신고 체계가 변경됐다는데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 급여 담당자분들께서 좀 많이 반기실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 현재는 사업장에서 연 1회, 3월 15일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따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수총액 신고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HRSP 정 셰프. 강 셰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거죠? 네, 선생님 엔잡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엔잡러라고 하는데 네, 이처럼 이제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그렇죠. 이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 이에 발맞춰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징수에 관한 법률, 줄여서 보험료 징수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 개정안을 살펴보시면요, 네. 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변경이 되고 보험료 징수 기준도 바뀌고 네. 그리고 뭐 보수 신고 체계 이런 것도 많이 변화된 내용이 있어서 네. 좀 실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좀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하면서도 들어보면 좀 복잡한 내용 같은데 엔잡러라는 분들은 이제 근무 시간이 좀 짧게 여러 군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네. 사실상 현행 법률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이제 있었는데 네. 그런 사각지대들이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자세한 법률 입법 예고사항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고용보험법의 개정안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네. 가장 첫 번째 주된 변화는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 적용 기준은 네. 제가 알기로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우선 주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 적용 기준을 보수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변경하는 게 이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요, 사실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소정 근로시간을 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의 적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아까 엔잡러의 경우처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제 소정 근로시간 말고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라 라는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얘기 들어보면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보수 기준이니까 자, 엔잡러가 있다고 할 때 네. 자, 12시간씩 일주에 이제 세 군데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네. 고용보험 지금은 그 가입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보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세 군데에서 받는 보수가 특정 기준 이상이면 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되게 네. 그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하면서도 네. 또 뭔가 좀 간단해지는 느낌이 나는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법령을 보면서 한번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를 보시면요,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2호에 해당 사업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보시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제외 근로자 제1항을 보시면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현재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개정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 1항 어떻게 변화하냐면,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호에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다라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바뀌었네요. 네.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이 됐는데 네. 자, 궁금한 거는 이 보수가 어떤 기준이냐, 네. 두 번째는 이 보수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이건데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네. 우선은 보수란 다들 아실 텐데 그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그 비과세 소득을 뺀 그 금액을 우리가 보수라고 하잖아요. 네네. 보수의 개념은 일단 이렇고, 그 아까 보수가 그러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냐 보수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이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보수는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 노사 전문가가 이제 협의를 해서 시행령에서 좀 정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준점이 중요할 테니까 네. 구체적으로 얼마다라는 점은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고, 네. 기본적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것만 나와서 앞으로 이 보수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는 네.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질문을 좀 해보면은, 네. 이제 그럼 근로기간 중에 이제 소득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도 이제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휴직이라든지 이런 건데, 네. 그럼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는 겁니까? 네, 이게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에서 보수 기준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 정 셰프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휴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네. 보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라고 해서 이 피보험 자격을 상실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재직 중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간 중에 소득이 기준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그 피보험 자격은 유지해주겠다라는 내용도 우리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안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현행 고용보험법 제14조 1항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호 보시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개정안도 사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네.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괄호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자,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0조 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즉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보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뭐 휴직 등이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개정안 설명도 감사드리고요. 그럼 세 번째 이어서 질문하면은 이 현실적인 궁금증일 것 같은데, 네. 자, 엔잡러가 있다고 하면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일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보수 합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참 궁금한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우리 고용보험만 유일하게 그 이중가입이 안 돼요. 네. 그죠. 이제 복수 사업장에 다니게 되면 네. 이제 한 사업장의 기준으로 그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소정근로시간 기준에서 그 보수 기준으로 변경이 되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요, 복수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보수액을 합산해서 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 들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아직 안 정해졌지만 그 고용보험 적용 보수 기준이 뭐 65만 원이라고 예를 가정해 볼게요. 네. 한 근로자분이 사업장 A에서는 이제 35만 원을 받고요. 사업장 B에서도 똑같이 35만 원을 받는 그런 근로자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소정 근로 시간은 뭐 14시간이라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은 양쪽 어느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은 물론 이 근로자가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가 기준 보수에는 미달합니다. 네. 그런데 양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합치면은 네. 70만 원으로 그 기준 보수 65만 원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사업장 A와 사업장 B 모두에서 이 고용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거나 이러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네.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보수 기준으로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것도 개정안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현행 먼저 보겠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보시면요, 제2조 1호 과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즉 이중가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런데 개정안 18조 1항 보시면요, 다 똑같은데 단서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다만 제1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라고 일단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제1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뭐냐 보시면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네. 쉽게 말하면 아까의 사례처럼 이제 각 사업장에서는 65만 원 미달하는 금액을 받는데 네. 양 사업장 합쳤을 때 65만 원 이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수로 전환이 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게 또 이제 구직급여, 소위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많이 부르는 네. 구직급여에 대한 건데, 그럼 구직급여 기초일액 그 산정기준 변경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 개정안 자체가 전부 이 보수를 기준으로 통일을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여태까지는 이 구직급여의 기초 1액이라고 하죠. 그 1일의 액수, 기초 1액의 산정 기준이 우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장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근로자는 이 실업급여를 좀 늦게 받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보수 기준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네. 이제 보수 기준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보수는 이미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업장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럽게 이직 확인서를 뭐 제출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구직급여액이 그 일시적인 소득 변경에 따라 좀 변동되지 않도록 또 개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현행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요 구직급여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우리 평균임금은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기간의 총일수를 나누어서 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의 변동이 있으면 네. 이 구직급여액도 따라서 변동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직 전 1년간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네. 네, 구체적으로 좀 바뀌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개정안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네, 역시 현행 고용보험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을 보시면요. 네. 구직급여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1액 이하 기초 1액이라 한다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의 제2조 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요. 자, 개정안 45조 이제 제목부터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1항 보시면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동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기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각 호는 보시면 이제 보수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까지는 이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입법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네. 살펴봤고, 두 번째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제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볼 텐데, 네. 근로자 보수 신고 체계가 변경됐다는데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 급여 담당자분들께서 좀 많이 반기실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 현재는 사업장에서 연 1회, 그 3월 15일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따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수총액 신고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라서 그렇죠? 네, 이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의 문제점이 네. 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된다라는 일단 단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이중신고의 성격이 있어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라지고 네. 전년도가 아니라 당해 연도에 매월 보수를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뭐야, 매월 보수를 신고해? 1년에 한 번만 하면 됐는데 이렇게 좀 거추장스러워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저희가 반길 만한 소식은요, 이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월 소득 정보를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월 보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이제 소득
정보만 신고를 하면은 이제 보수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보수총액이라는 게 이제 보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네. 그 국세청에 이미 정보가 다 신고가 되는데 네. 이중으로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좀 부정확성도 우리가 생기니까 네. 완전히 깔끔하고 단순하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변화 방향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이제 생각하네요. 그럼 개정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행 고용보험법 제16조의 10 제1항을 보시면요. 자,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개정안을 보시면요. 자, 1항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월 보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우선 돼 있고요. 2항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상 소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월보수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공단이 해당 소득 자료에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하여 월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뭐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 월별 보험료 산정 기준도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네. 우선 이 변화는 굉장히 당연한 변화인데요. 현행에서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전년도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이제 월별 보험료가 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향후에는 당해연도 월 소득 신고를 하고 당해연도 월 보수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네. 현재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보수에 뭐 변동이 중간에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뭐 더 산정되거나 덜 산정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당해연도 당해월 보수를 기준으로 이제 산정하게 되어서 보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개정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행 보험료 징수법 제13조 이제 2항에 보시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수총액이라는 단어가 그냥 보수로만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고용보험법이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변한 부분들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지금 그 통과된 거는 아니잖아요.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이 개정안은요 입법 예고 단계이고요. 예. 아직 그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뭐 법제처 심사,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국회 의결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뭐 국무회의나 이런 그 국회에서도 뭐 신속하게 통과시켜줄 가능성도 이제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추이를 살펴보면서 확정이 되면 네. 저희가 한 번 더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마무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의 개정안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뭐 이중신고나 이런 좀 불필요한 인사행정을 좀 줄이고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누락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네. 더 정확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입법이 조속히 진행돼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좀 편안하게 보험료 산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